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에 대한 번역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재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법률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제일 난감한 순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법률 상담 예약을 하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을 해 주시죠. 그래서 인제 "어떤 일로 오셨냐."고 여쭤보면 계약서, 각서 혹은 주고받은 메일 뭐 이런 걸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 내용을 저한테 보여주시고 상황 설명을 해 주시는데 거기에 쓰여진 내용과 정반대로 상황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쓰여진 명백한 문헌이 있는데 그거랑 반대로 해석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인제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라고 여쭤보시는데 거기서 인제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는 거예요. 누가 봐도 명백하게 해석이 가능한 계약서, 각서 아니면 인제 이런 주고받은 메일, 메시지 이런 걸 가지고 뭔가 해 드릴 말씀이 없는 거죠. "변호사님 이 문장은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라는 질문에 제가 해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라는 말밖에 없을 때 참 상담을 해 드리기가 난감하죠. 진짜 더 해 드릴 말씀이 없는 경우에는 인제 상담 비용 돌려 드리고 그냥 이제 잘 말씀을 드립니다만 뭐 아무리 상담 비용을 돌려 드린다고 해도 시간 내서 인제 저희 사무실까지 오셨잖아요. 네, 그런 것도 아깝죠 사실. 그러니까 이제 이 법률 상담이라는 걸 받으러 오실 때 시간을 내서 오시는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어쨌든 오신다고 하면 앞뒤로 시간 다 빼놓고 여유 있게 맞이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상담이 끝나면 좀 허무하죠. 근데 이렇게 냉정한 말씀을 해 드릴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저도 사실 좋은 말씀을 해 드리고 싶고 만약에 인제 말씀 주신 내용들이 단순히 상담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면 저한테 사건을 맡길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당연히 좋죠. 하지만 아무리 제가 머리를 굴려 봐도 다르게 해석되지 않는 내용들은 어떻게 해 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애초에 법적으로 뭐 어떻게 다툴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냥 진짜 있는 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쉽게 말씀드려 가지고 세모를 동그라미라고 우길 수는 없잖아요. 근데 변호사한테 원하시는 것들이 대부분 이런 거예요. 사실 변호사가 다툴 수 있는 경우는 예를 한번 들어 본다면 A가 B한테 네모를 그려 주기로 했는데 A는 그 네모를 정사각형이라고 생각을 했고 B는 그 네모를 직사각형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A가 B에게 그려준 네모를 가지고 계약 내용대로 이행을 했다고 볼 수 있는지 뭐 이런 거 가지고 다퉈 드리는 거는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A가 B에게 네모를 그려 주기로 하고 세모를 그려 준 경우에는 이건 뭐 다툴 여지가 없죠. 명백하게 네모와 세모는 다르잖아요. 이제 많은 분들은 여기에 대고 이제 세모를 그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설명을 하시는데 그 사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모를 그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을 했는지 그 다르게 이행하는 것에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 근데 상대방이 동의를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소송을 걸고 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또 못 하시고 이제 "양해가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시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인제 이런 경우는 상담 진행이 쉽지 않아요. 질문 몇 개 해 보면 사실 거기서 상담이 끝나는 실질적으로 끝나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사건을 수임한 이후에도 이런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뭔가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서로 주고받은 문자나 메일 뭐 이런 게 튀어나오는데 의뢰인분이 "아 내 말뜻은 그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상대방이 저렇게 주장하는 건 억지다. 이거 상황 다 알면서 이런 식으로 억지 부리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마음 같아서는 그러고 싶죠. 당연히 소송을 맡은 이상 유리한 주장을 하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유리하게 해석이 가능하다면 그 논리를 만들어서 서면에 담고 재판부를 설득하는 게 저의 역할입니다.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 게 너무 속된 말로 짜칠 때가 있어요. '아 저는 죽었다 깨나도 이런 주장은 못 하겠다.'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굴려보고 다르게 표현하고 애를 써 봐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읽어도 똑같이 해석되는 문장을 가지고 다르게 주장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장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을 때 좀 괴롭죠. 수임료 받고 사건 맡았으면 변호사가 무조건 내 편이 되어 줘야 된다고 믿는 분들한테 "죄송한데 이것까지는 제가 주장을 못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좀 모양이 이상해 보일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제가 다 의뢰인분들 위해서 드리는 말씀인 거고 저는 무조건 솔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애매하게 "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주장해 보죠." 뭐 이렇게 빈말로라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괜히 헛된 희망만 심어 드렸다가 나중에 판결 나온 거 보고 쇼크받는 거 원하지 않아요. 저도 이제 의뢰인분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억지로 문장을 꿰맞춰 넣고 그렇게 서면을 작성하면 편하죠. 의뢰인분들이랑 전화통 붙잡고 막 30분 얘기하는 것보다 "아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그냥 문장 끼워 넣는 게 훨씬 편하죠. 근데 그게 결과가 너무 뻔히 보이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돌아가더라도 조금 서운하게 들리시더라도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이해를 하지만 근데 선생님 말씀을 제가 못 믿는 게 아니라 이 내용만 놓고 보면 재판부는 당연히 이렇게 판단을 할 겁니다. 오히려 이 판단을 뒤집으려면 추가적으로 이러이러한 증거가 필요한데 이 증거가 있는지 찾아보거나 아니면 오히려 상대방 해석을 인정을 하고 그 전제 하에 다른 방어 논리를 찾는 게 낫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제 마음이 상당히 무거울 때가 많습니다. 저도 당연히 의뢰인분 편이고 의뢰인분 입장에서 최대한 얘기를 해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도와드릴 단서 하나조차 발견되지 않으면 답답합니다. 상대방이 놓친 허점을 찾아서 반격할 논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허점조차 없으면 그거를 괜히 붙잡고 늘어질 일이 아니죠. 마음 같아서는 의뢰인분한테 "걱정 마십시오. 제가 또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라고 큰소리 치고 싶지만 그게 인제 정말 빈말, 공허한 용기와 위로에 그친다면 그건 변호사로서 상당히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서는 작성할 때 꼼꼼해야 하고 상대방과 법적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한마디 한마디에 공을 들이셔야 됩니다. 제가 상담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상대방 말이 "상대방의 해석이 맞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 못 했어요. 상대방이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해합니다. 사람 마음이 원래 그렇죠. 그냥 사람을 믿고 계약서에 서명을 한 거지 뭐 믿는 사람 앞에 두고 계약서 내용을 따지고 그러시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근데 결국 소송까지 갔을 때는 그 계약서, 각서, 뭐 주고받은 메시지 메일 뭐 그 문장 그 자체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저는 오늘도 제 이름으로 나가는 서면이 무리하다라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한 글자 한 글자 최선을 다해 쓰고 있습니다. 억울하신 거는 충분히 담아내되 진짜 허공에 대고 외치는 말장난이 되지 않도록 증거로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만을 치밀하게 엮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서운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하죠. 지금 당장은 섭섭하실 수 있어도 나중에 결과 나와 보시면 어떤 말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물론 말씀으로도 잘 설명을 드리지만 이게 어쨌든 사람 대 사람으로 서운한 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혹시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손에 쥐고 있는 계약서, 각서 아니면 상대방이랑 주고받았던 말 중에 마음에 걸리시는 게 있으시다면 꼭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한번 상담을 제대로 받아두시는 게 소송을 막고 여러분의 밤잠을 지키고 가족과의 시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 억울하다는 마음은 어떻게 세게 얘기한다고 해소될 수 있는 게 아니고 확실한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풀립니다. 오늘도 제가 비슷한 얘기를 또 드린 것 같은데 거의 법률 상담이란 게 그렇습니다. 이거를 놓고 어떻게 해석할지 다투는 경우가 많고 사실 다투긴 하지만 답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많고 객관적인 시선에서 보면 누가 우기고 있는지도 뻔히 보이는 경우가 많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제가 입에 발린 말을 못한다는 얘기를 솔직한 변호사라는 어필을 한번 해 봤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더 흥미롭고 유익하고 현실적인 그런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태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